여러분 지금 행복하신가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것도, 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결국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 중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더라도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재수 없는 사람은 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재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신에게만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닌 모두에게 재수 없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란 반사회적 행동을 하며 타인의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동시에 재수 없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나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재수의 사전적 의미는 재물이나 좋은 일이 생길 운세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재물이라든가 재물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이 생길 그런 사람을 만나야 좋은 운이 따라올 것입니다. 10,000가지 복을 부르는 인간관계의 법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상대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공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치우쳐서 정치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부터 나오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바보 취급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부 정치 얘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내면 어느샌가 다시 정치 얘기로 돌아와서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실제로 화목하자고 모인 가족 모임에서 정치 얘기를 꺼냈다가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것만으로도 가족의 연을 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평생토록 친구였던 사이도 한순간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정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집스럽고 생각의 유연함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흑과 백으로 나눠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루 종일 정치 얘기만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저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좌도 있을 수 있고 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서로 수용하고 너는 입장이 그렇구나. 나는 이런 입장이다 하면 됩니다. 정치 가지고 너무 세세하게 이게 옳다 그르다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기분 좋게 담소나 나누자고 만난 자리에서 쓸데없는 토론이 벌어지면 감정만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말싸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득바득 너 같은 놈은 상대 안 해.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기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들으려 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최고고 내 방식대로 타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곁에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에 관심이 없고 당신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분도 가족 간의 명절 때 정치 얘기를 나누다가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첨예하게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거의 남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사이가 벌어져서 회복 기미도 없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가족들이 아무리 그만하라고 말려도 그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결국 사이가 틀어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참 많을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성향이 극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소신을 입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도 모두의 평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합은 사주를 따져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본다기보다 나와 합이 안 맞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케미가 안 맞다 그러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한테 질렸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많지요. 마음 힘든 것보다 몸 힘든 게 낫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육체적인 노동보다 감정적인 노동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반대로 생각하면 그 별난 사람에게는 내가 별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그냥 잘 지내고 싶어도 이상하게 나와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닌 경우입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면 억지로 그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오해를 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애써 그 인연을 붙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인간관계의 도가 트인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만나지 말아야겠다 하고 판단되는 순간이 옵니다. 나와 아닌 인연을 끊어낼 줄 아는 것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무리해서 맞춰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주위에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잘 지내시면 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중에 나에게 독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런 사람과는 교류하지 말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내가 해준 만큼 꼭 돌려받으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산만 빠른 게 문제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주려면 군말 없이 해주면 고마운데 그러면 너는 뭐 해줄래 하고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만나도 내 정신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는 순수하게 도와주는 게 제일입니다.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 마음이 아파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 생각하고 주는 게 낫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지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축하한다고 내가 한턱 낼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너가 한턱 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양적인 것보다 질 좋은 인간관계가 더 의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친한 친구 3명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오지요. 그래서 깊은 후회가 없는 마당발은 자랑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을 곁에 아무리 많이 둔다고 해도 부러울 것이 하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맥이 넓고 또 많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건 아니지요. 나이가 들수록 나와 결이 맞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것에 있어서도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구분해서 사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래할 사람을 찾는 것이지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은 주위에 똑같은 사람만 모여들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힘이 들 때 위로가 되고 기대기도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사라고 하지만 도움을 주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도움을 준 사람이 그것을 꼭 붙들고 내내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을 받았던 사람도 그 고마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움을 주고 그것을 잊고 살면 그것이 복이 되어 나에게 돌아옵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괜한 생색을 내거나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저번에 이거 해줬잖아. 그럼 너는 뭐 없냐? 맨입으로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해주고 욕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성향을 3가지로 분류해보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기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지요. 그리고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은 매처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준 것은 잘 기억하지만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 것은 잘 잃어버리고 받은 것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내가 준 것의 80% 정도를 주었다라고 느꼈다면
상대방은 나에게 내가 준 것의 100% 이상을 준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감사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에게 100을 줘도 상대방은 100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조금 더 평화로워지지 않을까요? 상대에게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고 합니다. 반면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군자는 타인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믿는다의 의미는 무작정 아무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잘 해낼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전적인 신뢰를 준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당신 주변에 이왕이면 믿음직하고 확실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짓과 허위 과장이 심한 이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인들 중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는 어차피 진실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말을 잘 꾸미고 나름 재미있게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진실과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없습니다. 허세와 과장 그리고 거짓으로 물든 인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허풍을 떨고 허세가 심한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은 나쁜 습관입니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험담을 잘 늘어놓습니다. 중심이 없고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험담한다는 것은 자신이 불안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이 추측한 걸 토대로 사실인 양 떠벌리고 다니지요.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애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조직 내에 적을 만듭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에게 속기 쉽습니다. 따라서 뻥튀기 하는 이런 사람은 피하고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찝찝함만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감정이 소모스럽고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가 빨린 느낌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만날 때마다 편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예민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말로 사람의 염장을 지르고 의도적으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기분 나쁜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면서 본인의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 같습니다. 농담을 해도 상대가 함께 기분이 좋아야 농담이지, 상대가 기분이 나쁘게 되면 그것은 농담이 아니라 희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를 하고 싶다면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남을 디스하면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본인을 셀프 디스하면서 얻는 재치를 발휘해야 합니다. 본인을 디스하면 농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마구잡이로 상대방을 희롱하는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과는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비밀은 나만 알고 있는 게 좋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터놓았던 비밀을 이야깃거리로 안주 삼아 말을 하는 사람도 멀리해야 합니다. 만나서 스트레스 받는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가 맞는 사람과 어울리면 됩니다. 행복하기 위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지 불행하기 위해 만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여섯 번째는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사람입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같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잘 웃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자신만 긍정적인 사람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내가 가진 긍정적 에너지마저 빼앗아갑니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에 주목하기보단 불확실성이나 부정적 측면에만 몰두합니다. 나 또한 그런 사람과 같이 패배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마다 뿜는 아우라가 있다고 합니다. 기라고도 하는데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절로 좋은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의기소침해하고 기분을 망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에도 우울함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쉽게 전이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상하게 잘 될 일도 안 풀리고 몸과 정신이 축 처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요. 특히 남을 험담하고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변명하며 남 탓을 합니다. 여러 유형들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책임감이 없으며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기 바쁩니다. 내가 존경할 수 있고 닮고 싶은 사람과 만나세요. 배울 점이 있는 사람과 함께해야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곁에는 그런 사람이 모입니다. 흔히 우리가 표현하기를 끼리끼리라고 하죠. 내가 좋은 사람과 함께할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에 좋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째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치는 독설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어떤 일에 기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동료나 친구가 취업을 하면 축하 대신에 야, 네가 어떻게? 네 주제에 어떻게 취업했냐? 운이 좋았나 보네? 거기 인사 담당자들이 좀 모자란가? 너 그 회사에 연줄 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비상식적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친구라면 당연히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지 않을까요? 그리고 얻어먹기는 잘하면서 본인이 사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도 염치가 없고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비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밥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나는 이 친구를 만나서 밥을 10번도 더 샀는데 이 친구는 한두 번 살똥말똥합니다. 이런 사람은 밥을 사고 안 사고를 다 떠나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러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밥 살 돈이 있다면 차라리 기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짐승도 고마움을 아는데 인간이 고마움을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과는 사귀어봤자 괜히 속만 부글부글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어느 강의장에서 강사가 청중에게 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주변에는 꼴도 보기 싫고 재수 없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강사는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의 말투로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분이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위 반응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아해했고 강사도 눈이 동그랗게 되며 물었습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없으세요? 그러자 그 어르신이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많았었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다 죽어서 지금은 없어 하더랍니다. 죽어야만 끝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짧은 유머지만 누구나 안고 살아가는 대인관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흔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살면서 재수 없는 사람이 성공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한때 잘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하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 공자님뿐만 아니라 여타 종교들에서도 이 진리를 가르치고 설파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첫 번째 원칙은 상호주의의 원칙입니다.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단기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주는 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의미한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업보를 배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태도이죠. 또한 겸손하면 무의미한 공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잘난 체를 하고 거짓말을 하여 남을 속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돌려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성공했다고 잘난 체할지 몰라도 반드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너무 상심해 있지 마세요. 어차피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처를 극복하고 그저 기쁨에 찬 일상을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수 없는 사람에 대한 건 전부 있고 기쁨을 주는 존재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수일 것입니다. 당신은 강가에 차분히 앉아 그저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자가 떠내려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에 대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